함께 공부할 부분은 비 알아보기입니다. 비라는 건 무엇일까요?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우리가 두 양을 비교하는 방법이 뺄셈 그리고 나눗셈이 있었는데요.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겁니다. 내용을 보니까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연필을 5자루씩 줄 거예요. 그러면 이 연필수하고 이 학생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려고요. 기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. 새로 등장한 기호 땡땡. 수 사이에 저 땡땡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. 자, 학생 한 명에 연필 5자루를 갖고 가기로 했어요. 그럼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. 학생이 한 명이면 연필 5자루, 2명이면 10자루 필요, 3명이면 15자루 필요, 항상 5배예요. 바뀌어요, 안 바뀌어요? 안 바뀌어요. 맞지? 뺄셈은 바뀌지. 4, 8, 12. 근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안 바뀐다. 그래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거다라는 거고, 이거를 기호 땡땡이라고 이제 약속해서 말할게요. 이거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 지금 연필수를 먼저 말하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5대 1이라고 쓴 거고, 만약에 학생수를 먼저 말하겠다. 기준이 연필수다. 우리 기준양 비교하는 양 이제 하겠지만 그럼 1대 5로 또 표현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. 여기서는 연필수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. 5대 1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지금 읽었죠? 이걸 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. 5대 1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.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. 읽는 방법이 많죠. 3가지 더 나왔습니다. 5와 1의 비. 좋아요. 그 다음에 5의 1에 대한 비라고 해도 좋고, 자, 얘가 조금 헷갈려요. 뒤에 있는 걸 먼저 말해요. 1에 대한 5의 비.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기호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읽어주시는 거예요. 다른 것들은 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주는데. 오, 좀 헷갈린데.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기준이 뒤에 있는, 기호 뒤에 있는 수가 됩니다. 1이 되겠죠. 5대 1을 읽는 방법 4가지 총 다시 한번 정리. 5대 1이다. 얘가 제일 간단해요. 다음 1에 대한 5의 비.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다면 수 사이에 있다면 뒤에 있는 기준이 되는 양을 먼저 읽어주겠다라는 거예요. 다음 5의 1에 대한 비. 그 다음 마지막은 5와 1의 비. 요거요.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입에 익숙해지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. 자, 여기서 B에서 기준이 되는 수는 어디에 있더라? 기호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바로 기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. 한 명이 5자루 기준. 난 사람으로 기준으로 하겠다. 2명이 10자루.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게 기준이 되게끔 정한 겁니다. 자, 이번 B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였습니다.